안녕하세요. 포항시 자원순환과 시민환경강사 정혜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활용품 바른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을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재료나 원료가 목적대로 쓰이고 난 후 아직도 쓸모가 있거나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번 버려진 물건을 수집 처리하여 궁극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환경부 자원순환 주요 업무 중에서 탈플라스틱 사회화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플라스틱 사회화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 감량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플라스틱 용기를 2025년에는 38%까지 감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부터 배달 플라스틱 용기 두께를 평균 이하로 제한하여 이 평균 20%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플라스틱은 2021년부터 이렇게 변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캔이나 유리 용기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페트병은 무색이나 무라벨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과대 포장 제품을 없애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폐기물 생산자가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은 이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는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버리진 않으셨나요? 잘 쓰는 만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오염과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버릴 때는 겉면이 안쪽으로 가도록 2번 접고 끈으로 잘 묶어주세요. 살균제를 뿌리거나 비닐봉지에 밀봉 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합니다. 배달음식 용기와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용기는 잘 씻어서 택배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이 더 안전한 지구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잘 쓰는 만큼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번거롭지만 깨끗하게, 꼼꼼하게, 똑똑하게 버림으로써 자원 재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1년도 포항시 자원순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재활용품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이스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아이스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아이스팩을 모아놓으면은 이거를 방문수거해서 세척하고 건조해서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포항 나눔 자활센터와 연계해서 할 건데요. 이것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서 신청한 곳에만 수거가 들어갑니다. 페트병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했을 때 1kg에 300원씩 보상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즉,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 후 분리수거를 통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종이와 종이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 캔유, 종이팩, 유리. 그런데 종이와 종이팩이 왜 구분되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은 서로 다른 공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재활용품이 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종이류는 세 종류로 나오고요.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탄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종이팩 배출량은요, 약 7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0%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 약 1,700만 명이 1년 동안 쓸 화장지입니다. 즉 50m짜리 화장지 2억 1,000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은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류는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지 않게 안에 있는 광고지는 다 빼고요, 가지런하게 해서 반드시 끈으로 묶어서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책자나 공책은요, 스프링 빼고 이물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노트 같은 경우에 가죽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가지런하게 묶어서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박스죠. 박스는 첫째, 테이프를 모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면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에 부피를 최소화해서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종이팩은요,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비닐이나 빨대 이런 이물질들은 다 제거한 다음에 묶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컵, 종이컵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종이컵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요즘 종이컵이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가 마르기 전에 종이컵을 헹궈서 배출을 해 주셔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금속류는 캔류와 알루미늄과 철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이물질은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부피를 최소화해서 내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안전하게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주방용 프라이팬이나 칼, 가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금속류에 버려야 할까요? O, X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X입니다. 자, 이것은 금속류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립용 마대 포대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병류, 병류는 먼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과 일반 유리병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맥주병, 소주병입니다. 이것도 깨끗이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게 한 다음에 소매점에 반납을 하면은 빈 용기 그 회수금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수병이나 기타 유리병은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은 제거한 다음에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커피병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게 해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유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울, 자,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 내열 식기류, 유리 뚜껑, 크리스탈, 유독물병 이런 것들은 유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유리병에서 깨지지 않게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깨지지 않으면 유리로 분류가 되고 깨지면은 유리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리가 아닌 것은 매립용 마대 포대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문제 나갑니다. 소주병은 뚜껑을 닫아서 배출한다. O, X, 뭘까요? O. 예, 맞습니다. 소주병은 뚜껑을 반드시 닫아서 배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주병은 재활용이기 전에 재사용입니다. 재사용을 하는데 위에 소주병 그 입구가 손상이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입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닐류는요, 모든 이런 재활용 마커가 붙어 있는 비닐은 모두가 재활용이 됩니다.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을 없애고, 그래서 투명 비닐에 모아서
재활용하는 날,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재활용품과 같이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 용기도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한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배출을 할 때 몸통만 재활용된다. O, X 어떤 것일까요? O 맞습니다. O. 자, 몸통만 재활용하고 이거 펌프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펌프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트병은요, 각종 페트병은 유색병과 무색병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유색 페트병은 생산을 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산되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색병과 유색병 동이 그 부착물을 다 떼고 깨끗이 씻은 다음 부피를 최소화해서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출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배출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출을 하면은 킬로그램당 300원씩 회수해서 보상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에 우선 실시가 되고 앞으로 일반 주택에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모아서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54-270-3195 054-270-3195로 전화를 주시면은 수거해 가면서 킬로그램당 800원을 보상해 드립니다. 자, 그럼 쓰레기가 자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썩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바른 분리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분리 배출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자원으로 되고 재순환이 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탄생은 이렇게 됩니다. 종이나 폐지는 세종이나 노트가 되고요. 종이팩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변하고요. 자, 금속캔 고철류는 철근 강판이나 재활용 캔으로 됩니다. 그리고 빈병은 유리병 식기나 유리블럭으로 변화가 되고요. 페트병은 부직포나 옷으로 변화가 됩니다. 특히 이 부직포 같은 페트병 같은 경우에 여기 옷에 보면은 폴리에스텔, 폴리아크릴 하는 게 전부 다 이 페트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사출 제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됐을 때 바르게 배출했을 때 이렇게 새로이 탄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구는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온 지구, 이거 지혜로운 재활용 분리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이 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